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별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어, 제가 이제 앞서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결과가 많이, 이제 안 좋은 선택,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좀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건들에 부합한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요소를 좀 볼게요. 피해자의 요소이죠. 근로자의 고용 형태라든지 근로계약 기간을 불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정규직 근로자이든 아까 파견 근로자 우리 봤잖아요. 파견 근로자이든 혹은 뭐 비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계약 형태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러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 장소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사업장에서만 행해지는 어떤 폭행이 이 대상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행위 장소도요, 사업장이나 외근, 출장지, 이런 업무 수행 과정 등의 장소는 너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를 사업장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외근, 출장 이런 거 많으신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 거기서 일어나는 폭언이나 폭행 같은 행위들, 어떤 괴롭힘이나 따돌림 같은 행위들이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회식이나 기업 행사뿐만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당연히 인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하게 이제 어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괴롭힘뿐만 아니라 회식이나 어떤 행사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예전에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뭐 회식 장소에서 되게 뭐 뜨거운 펄펄 끓는 물을 이렇게 얼굴에 끼얹은 사례도 보고, 다른 나라 얘기긴 한데 제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적이고 내밀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정말로 알기 어려운, 왜냐하면 사적인 공간이니까 회사는 더더욱 알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밝혀진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조차도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학생들조차도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게 성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게 정말 용납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지어 메신저 같은 경우 SNS라든지 사내 어떤 메일이나 이런 거에서도 업무상 이런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행위 요건은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가지를 다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중에 하나나 2개만 충족했으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3가지 전부 다 인정이 돼야만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같이 잘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말이나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닌 것이 뭐냐면, 피해자가요, 저항하거나 혹은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를 가해자가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상사의 특히 업무 지시 같은 경우가 이제 부당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의 인사고과를 어떤 좌우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의 근무 성적을 이제 평가를 해서 내가 승진을 한다거나 월급 책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심지어는 해고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지휘 명령뿐만 아니라요, 회사 내 직위라든지요, 직급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이제 대리 과장, 뭐 부장 이런 거, 팀장이라든지 여러 위에 직급 되게 많잖아요. 그런 직급상 상위에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라면 다 인정이 돼요. 단순하게 내 상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이 직장 내에 있는 어떤 관계 중에서 나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 대 집단인 거죠. 나는 혼자예요. 그런데 이제 나를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따돌림을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따돌림을 하는 집단, 이게 집단인 거잖아요.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속연수, 나보다 더 회사를 오래 다녔어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회사 내에 아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만큼 이제 회사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노조가 될 수도 있어요. 노조가 오히려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감사부가 별도로 있는 회사들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많고요. 그럴 때 감사를 하면서 너무 부당하게 나한테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혹은 인사부서에서 인사팀이야말로 나의 인사고과 내가 승진한다거나 혹은 뭐 상벌을 규정한다거나 이런 거를 당연히 너무 이분들의 권한이고 어떻게 보면 업무 범위이기 때문에 인사팀에 대해서도 내가 뭔가를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관계, 어떤 관계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년에 도입이 됐어요.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용자가 행위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관계의 우위성에 관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아직 정립된 체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하고 조금 유사하다는 느낌이 드는 조금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이거든요. 왜냐하면 성희롱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피해자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본인이 이제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회사로부터 이제 안 좋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혹은 본인만 참고 넘어가면 회사에 자기에 대한 인사고과라든지 이런 그 악 소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퍼지지 않으니까 참고 넘어가다가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성이 조금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판단 기준이요. 직장 내 성희롱 판단하는 기준을 굉장히 많이 차용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 같이 한번 볼게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요. 사용자가 행위자일 경우에 우위성을 쉽게 인정하는데 이런 거예요. 판례 보시면 2007-22498 판결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될 지위에 있는 사업주나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분들 혹은 사업주를 대신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높은 직급에 계시는 분인 거죠. 오히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성희롱을 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는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릴 경우 자신에게 가해진 명시적, 묵시적, 고용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성희롱을 감내할 그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성분이시긴 한데요. 남성분인 경우도 있어요. 되게 이례적이지만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성희롱의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말을 더 못하는 거죠. 여성분들도 말을 못하시는데 남성분들은 더더욱 내가 성희롱의 피해자라는 것들을 말을 못하고 넘어가는 굉장히 힘든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불이익을 내가 어떤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업주라든지 사업주를 대신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법원이 보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다른 요건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이에요. 자, 적정 범위가 뭘까요? 이게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존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업무가 있을 거잖아요. 자기가 주되게 담당하는 업무가 있을 것이고요. 외부적으로 담당하는 업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업무는요, 포괄적으로 업무 관련성만 있으면 된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지만 업무 수행의 편승에서 이루어졌거나 혹은 업무 수행을 빙자해서 발생한 경우에는요. 업무 수행 관련성을 인정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출장을 가는데 출장지 가는 도중에 뭔가 일이 발생을 했거나 뭐 회식 중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거나 혹은 업무 수행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제 뭐 외근이라든지 혹은 뭐 영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가봤더니 사실은 업무 수행이 아니고 나를 단순하게 뭐 괴롭힐 목적으로 불렀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업무를 했어요. 근데 업무를 했는데, 이제 그 상사분이 봤을 때는 조금 미숙한데? 이거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혹은 진짜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치한다면 너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제대로 처음에 배우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오히려 이분한테 독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제 상사가 주의를 줄 수도 있고요. 업무상 지시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업무 특성 때문에 이제 간혹 야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계속 반복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럴 때 업무상 지시나 주의나 명령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실수 좀 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저렇게까지 얘기해.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이게 그렇게까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만큼의 실수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혼나야 되지?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지시는 좀 부당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죠.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데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이걸 봤을 때 근데 저렇게 말할 필요는 있어. 업무를 할 때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를 할 필요가 있어. 혹은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야만 하고, 혹시 지적을 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저 정도는 충분하게 괴롭힘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연히 잘못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지적을 당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심지어 때리기까지 해요. 뭔가 폭행이 있다든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선에서 적정한 선에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시를 이제 다시 하고 혹은 얘기를 해주고 지적을 해주고 실수를 뭐 고쳐주는 것은 필요하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욕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상 필요성 여부는요, 이제 그 업무라든지 이 근로자의 특성이라든지 근로 내용의 특성, 그러니까 업무 내용의 특성이겠죠. 그리고 이 사업장의 특성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뭐 안전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사업장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는 근로계약이나 단체 협약, 취업규칙, 관계 법령에 따라서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것은 되게 뭐 괴롭힘에 해당해요 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각자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탕후루풍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보통 저희가 가이드라인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 정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요 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신체의 유영력을 행사하는 폭력행위나 협박하는 행위는 사실관계만 인정되면은 당연히 적정상 이제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죠.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때리는데 나한테 저렇게 협박을 하는데 이게 업무상 적정 범위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폭언이나 욕설이나 험담 등 언어적 행위가 있잖아요. 이것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고 판단된다면 당연하게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누가 봐도 공개된 장소에서 나한테 저렇게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뒷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설령 공개된 장소에서 하지 않고 남한테 전파될 가능성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폭언이나 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들어요. 나랑 저 사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계속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같은 말도 좋은 말도 한두 번이잖아요. 나쁜 말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혹은 뭐 자존감이라든지 다 파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서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누가 봐도 전혀 업무랑 관련도 없고요. 업무상 행해줘야 되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이제 필요성이 있다라고 혼자 주장을 하면서 이제 계속 심부름 시키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업무 관련성이 없다라면 당연히 적정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배제 등의 행위는요,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근로계약 관련해서 혹은 뭐 해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립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해고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해고하기 어려우니까 해고 대상자를 정해두고 이제 이분에 대한 어떤 따돌림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당연히 이제 이분은 집단 대 혼자일 거잖아요. 그러면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굉장한 정신적인 이제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하고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지시한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돼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A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내 계약서에도 보면 A라는 일을 위해 채용했다라고 업무 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들어와서 A라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정말 불필요한 일, 그리고 내 업무하고 전혀 관련도 없고 내가 잘할 수도 없는 일을 자꾸 시키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업무상 필요가 있고요. 나랑 이제 회사가 협의를 했고, 나도 그 업무를 해보겠다라고 용인을 했고, 근데 뭔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내가 이제 교육도 받고요. 그렇다면은 또 다른 업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굉장히 다른 업무를 시키고, 그게 정당한 이유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 일이 너무 많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진 분들 너무 안타까운데 진짜 너무 고생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분들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시간을 지금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마스크 공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일에 대한 근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의 타당성이 있고 뭔가 용인할 수 있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이유도 없는데 정말 한 3명 정도가 해야 되는 일을 한 명한테 부담을 시키면서 적정한 급여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뭐 시간도 주지 않아요. 휴식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조금 쉬려고 하면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업무상,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컴퓨터나 전화 같은 거 제공하지 않고요. 인터넷이나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업무에서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타당한 이유 없이.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경우에도요, 갑자기 회사가 너무 어려워졌거나 아니면 이 업무에 뭐 A라는 실험 기재 같은 것들 기구가 필요한데 갑자기 뭐 이거를 수입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근로자가 이걸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다든지 일시적인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서 뭐 갑자기 뭐 구입하기로 했던 것들을 주지 못한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것은요, 어떤 거냐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만큼의 지장이 발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근무 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 그러니까 면벽 근무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고 대상자를 정하고 근데 이분이 쉽사리 이제 마음처럼 퇴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면벽 근무라고 해서 그냥 정말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아무런 뭐 기계,
기기 혹은 컴퓨터 이런 거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벽에다가 책상을 하나 이렇게 두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벽을 보고 그냥 앉아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근무 시간에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어디 벗어나면 바로 이제 제재가 들어오고 굉장히 심한 괴롭힘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장소가 원래 당연히 이제 사무직 같은 분들은요,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사무 장소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아니고 복도에 갑자기 이분 책상만 따로 있다거나 혹은 뭐 화장실 앞에다가 화장실 들어가는 바로 문 앞에다가 그 책상 하나 띡 설치해 놔서 이제 뭐 가는 사람마다 다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얼마나 치욕적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인사권의 행사 범위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환경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됐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회사에서 이분을 괴롭히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아주 마음을 먹고 그리고는 막 어떤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사는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 이렇게 얘기 안 해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너한테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너는 이거 못 고쳐. 그러면 네가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 줄 알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이제 매일매일 정말 사사건건. 왜냐면 상사 눈엔 보여요.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게. 그리고 이것만 고치면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도 보이고요. 혹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옆에서 그냥 정말 가족이 얘기하는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했을 때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친한 친구라도 가끔은 이제 그런 지적들이 힘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지적이나 이런 말은 비판 같은 것들, 그래서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심지어 뭐 되게 모욕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듣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성장의 가능성이 아니라 굉장히 도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의도랑 상관없이 저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설령 본인 생각에 선한 마음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행위에서 더 나아가서요. 심지어 해고나 전보나 배치 명령 등의 인사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좀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고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업의 사정이라든지 혹은 경영 악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실은 이제 정리해고나 아니면 어떤 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이 근로자하고 너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를 잘 정리를 할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잘 하는 만큼 사실은 관계의 끝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관계의 끝을 잘 하지 않는 거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사가 그래? 너 그럼 버틸 때까지 버텨봐. 내가 한번 네가 너 발로 걸어나갈 수 있게 해보지. 약간 이런 마음을 품고 혹시나 이제 예전에 그런 회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케이스였는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벽에 이제 그 근무를 하게 하고요. 대기 발령 장소를 줬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당연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이건 실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기사에서 어떤 분을 타겟을 삼은 거죠. 이제 이분을 내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말이고 그리고 저녁이고 아무 상관없이 계속 그냥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고 또 시키고 심부름도 시키고 이제 했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근데 꼭 참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로는 안 나가네?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심각한 괴롭힘이 시작이 됐고 심지어는 이제 근무 장소도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뭐 한 2-3시간 편도로 한 번 갈 때마다 2-3시간 걸리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게 했어야 됐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로 견디다 못해서 또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보고되기도 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고의 수단으로 혹은 징계의 수단으로 잘못 이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돼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사실 여기 보시면 인사명령이잖아요.
인사 조치가요, 원래는요,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뭐 상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채용하고 해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어요. 그리고 이 근로자를 A에서 B라는 장소로 배치 전환시킨다든지 A의 업무를 이제 우리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원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어요. 그렇지만 해고를 한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정직, 전직, 감봉 이런 것들 징계를 한다든지 이거는요, 근로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유일 수 있어요.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뭐 금액,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제 뭐 근무 장소를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바꾼다거나 했을 때, 그러면 이 근로자는 부득이하게 생활 기반이 다 A 도시에 있는데 한 3시간 떨어진 B 도시로 갑자기 출근하라고 하면요, 이분이 갑자기 이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정말 아프신 노모를 부양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어머니가 이 병원은 A밖에 없어요. 이 병원 치료하는 그 병원은 A 도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사를 가요? 그만둬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생활성 불이익이 굉장히 큰데, 사실은 이 B 도시로 발령한 이유가 없는 거죠. 업무상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는 이게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런 발령이요,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이것도 더 이상 이제 용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판단하겠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예시를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요, 굉장히 조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 진짜, 야, 네가 지금 몇 년 차인데 이거밖에 못해? 막 이런 거. 뭐 너 전공이 뭔데? 야, 이거밖에, 야, 진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막 되게 모욕적이거나 뭐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거, 조롱하는 거.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이나 교육훈련 같은 거 받거든요. 승진이나 보상이나 일시적인 대우 같은 거, 일상적인 대우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대우에서 이상하게 이 사람만 차별하는 거예요. 뭔가 해주지 않아요. 뭔가 배제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때도 문제가 되고요. 다른 근로자들하고 달리요, 어떤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모두가 좀 꺼리는 힘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업무마다. 근데 이 사람한테만 이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해요.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전혀 없는 업무를. 그럴 때 또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중요한 게요, 업무 수행할 때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업무 지시를 하는 사람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 업무의 진행 과정이나 중요 사항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내가 업무를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떤 업무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당연히 업무 자체를 잘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배제시켜두고, 야, 이거 이미 끝난 건데 너 왜 했어? 라든지, 야, 너는 역시 쓸모가 없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 지나치게 감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1년 내내 반복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숨 막힐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적 심부름, 아까 말한 거,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업무하고 관련된 거 없이요,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팀장님이 이 밑에 직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이유도 없고, 이 직원은 심지어 일도 잘해요. 근데 난 너 마음에 들어서 같이 일 못하겠어. 이런 경우 진짜 있거든요. 난 너 마음에 안 들어서 일 같이 못하겠어. 너 다른 데로 가. 계속 이렇게 부서 이동, 네가 인사이동 신청해. 내가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네가 네 발로 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너 이 회사에 진짜 필요 없는데 아직까지 다니고 있냐? 막 이러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거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퍼뜨리는 것도요, 직장 내 괴롭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사실 별일 아닐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 별일 아닐 수 있지만 괜히 나는 별로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머니가 아프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경제 사정이 좀 좋지 않다든지, 그런 것들, 혹은 뭐 헛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죠.
전혀 그런 사실도 없는데 와, 쟤 저랬대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문 퍼뜨리는 경우. 그리고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 가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요.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 하는 거 당연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이라든지 온라인상에서 욕설하는 경우,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나 흡연이나 회식 참여 강요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또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요즘에는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오히려 금연해라 약간 그런 회사가 더 많은데요. 흡연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보통 담배를 피러 가서 그렇게 업무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흡연을 하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에게 참여하기가 어려우니 오히려 또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흡연자분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하셨대요. 아, 쟤는 담배 피러도 같이 안 와가지고 얘기도 못하겠어. 뭐 이런 얘기.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주지 않거나 혹은 사내 네트워크 접촉을 차단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런 거 전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사례 조금 몇 가지만 같이 볼게요. 자,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식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해서 따돌림을 할 것을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진짜 근데 이거 실제 사례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속상한 거죠. 이런 거 보면서 와, 이게 어떻게 성인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이거는 정말로 학생들 간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너무 당연하게도. 근데 이게 지금 직장인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보시면 내쫓기 위해서 따돌림을 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였음. 이후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하고요. 그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이제 이런 좀 심각한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요. 결국 퇴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행위자는요, 회사 임원, 전무였던 분인 거예요. 전무가 이런 발언을 하신 거죠. 그리고 피해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하게 여성 근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 남성분들도 육아휴직 좀 하시는 추세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많이 하시진 않지만. 그런데 육아휴직 한번 갔다 오면 그렇게 괴롭힘이 많은 회사들이 간혹 있대요. 그리고 이제 회사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냥 특정 상사가 이제 이런 괴롭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회사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한다. 그죠? 임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임원이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니까 근로자들이 임원이 지시하는데 과연 그것을 다 거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왜 거부 못해?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전문한 사람이고 직원들은 많은데 근데 회사의 조직상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이제 결국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직장 내의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거죠. 요건에. 자, 두 번째 요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육아휴직을 다녀오는 것은 권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를 내가 이행했다라는 것을 이유로 이제 어떤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법에 명확하게 뭐라고 돼 있냐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무님이 이걸 무시하고 오히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보조 업무를 부여하고 책상을 치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상대로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거나 심지어 이 책상 치운 거 전무님이 하신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이런 행위를 하거나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 너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았고요. 결국 퇴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이 실제 사안에서도요. 이분 처벌받으셨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다음 내용.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행위 내용 및 사실관계.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자리를 만들어라. 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냐? 사유서 써와라. 뭐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금 30%, 성과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30%를 아무 이유 없이 선배를 대접하는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부당하지 않아요? 이런 거.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심지어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심할서를 쓰게 하고요. 사유서를 쓰게 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 부당하잖아요. 자, 행위자, 선배 직원, 피해자, 후배 직원, 행위 장소, 사업장 내외, 행위 요건 1번,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직장 내 입사 선후배라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 2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술자리를 마련하도록 강요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에 심할서 등을 쓰게 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 3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피해자는 선배 직원의 이 같은 강요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당했겠죠, 당연히. 상식적이지 않죠.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회장이 이것도 이제 언론에 보도돼서 여러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운전기사분에게 이제 이런 행위를 했는데요.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지속적으로 폭언하고 욕설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위인데요. 이제 뒤에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운전기사분이 앞에 앉아 계실 거잖아요. 머리를 뒤에서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행위예요. 운전 중에 누가 조금만 주의를 흐트려도요.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머리를 때려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심각한 거는 룸미러하고요.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하래요. 진짜. 물론 이제 자동차 중에서는요. 어라운드 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다 접어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라운드 뷰라는 것을 보면 내비게이션이 안 보여요. 그러면 길은 어떻게 찾나요? 또 그러면 내비게이션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아무튼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룸미러하고요. 룸미러는 이제 뒷좌석 볼 수 있고 뒤에 사실 뒷좌석을 보려는 게 아니고 뒤에 이제 어떤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울 있잖아요. 차에 타면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이제 우리가 백미러라고도 하는 옆에 붙어있는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있는 그거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둘 다 접잖아요. 그러면 양옆도 못 보고요. 뒤도 안 보여요. 운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차선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운전하다 보면 돌발 사항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진짜 사고의 위험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행위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자, 보시면 행위자는 회장이고요. 피해자는 고용된 운전기사이고 행위 장소는 운전기사가 업무 수행 중인 자동차 아닌 거예요. 요건 한번 볼게요. 1번,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회장이라는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거죠. 2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지속적인 폭언이나 욕설, 머리를 폭행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한 행위 역시 피해자가 안전하게 업무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 거죠. 그래서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다라는 거 아시겠죠? 3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사실 이제 머리를 폭행당한 거 있잖아요. 당연히 신체적 고통을 당했을 거고요. 욕설이나 폭언, 당연히 비상식적인 운전 업무 지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근무 환경 악화,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로기준법상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제 형법상으로도요. 이거는 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처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행위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이거 신고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회식 자리에서요.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직장 상사가 소주병을 거꾸로 쥐어잡고요.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때리진 않았지만 때리려고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고객들 앞에서도요. 이거 말이 안 돼요. 피해자의 목을 짓눌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고객들 앞에서도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는 신체적 폭력을 가한 거예요. 그리고 부장님과 다른 직장 동료가 한자리에 모인 장소에서요. 피해자에게 종이를 던지면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요. 차렷자세로 인사를 계속시킨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위잖아요.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행위자는 상사이고 피해자는 부하 직원, 행위 장소, 회식 장소, 사업장 내, 행위 요건 1번,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상사라는 지위 이용하신 거죠. 그리고 2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병으로 가격을 하려고 위협을 하거나 목을 짓누르는 폭행을 했으니까 당연히 상당하지 않은 행위인 거죠. 그리고 다른 임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한 것도요. 당연히 상당하지 않은 행위인 거예요. 3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폭행 피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나 모욕적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형법상 처벌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본래 업무에 더해서 대표의 개인적인 일까지 보면서 운전기사, 수행비서 역할까지 했고요. 그렇게 채용되신 게 아닌데도요. 눈이 많이 온 날, 진짜 이거 너무한다. 맨손으로 대표의 부인 자동차 눈 제거 작업까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업무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고, 채용할 때도 이렇게 채용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직원을 동원해서요. 대표 개인 밭에 옥수수 수확과 판매까지 시켰대요. 그런데 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이어서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행위자는 대표이고요. 피해자는 직원이고 행위 장소는 사업장 내외이고요. 행위 요건 1번,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당연히 사용자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신 거고요. 업무상 적정 범위 넘었고요. 세 번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 그러니까 피해자가 대표의 행위로 인해서 업무와 무관한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무 환경이 악화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인 거죠. 자, 그러면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한번 봐야겠죠. 자, 지금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라고 판단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의류회사 디자인 팀장은 조만간 있을 하계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요. 팀원들에게 계속 새로운 제품 디자인 보고를 지시를 했어요. 이제 급하잖아요. 발표를 빨리 해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신상품 발표회니까. 근데 디자인 담당자가 수차례 시안을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근데 팀장은 이거 이번 시즌하고 너무 안 맞는데 다시 해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 담당자는 계속 다시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일이 늘어났겠어요. 스트레스 받으셨겠죠. 자, 봅시다. 행위자는 디자인 팀장이고요. 피해자는 디자인 담당자예요. 행위 장소는 사업장 내이고요. 요건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사실 직속 관리자니까 관계 우위는 있었어요. 1번은 인정되는 요건이에요. 2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신제품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서 부서원에 대해서 업무를 독려하거나 평가하거나 지시 등을 수차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상품 개발을 빨리 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양태, 그러니까 팀장님이 했던 이런 행위가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이거 진짜 불합리한 행위야 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 악화시켰는지 여부. 이거는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세 가지 요건 다 충족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하고 관련해서요. 팀장님은요. 회사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담당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 발표를 앞두고요. 성과 향상을 위해서 부서원의 업무를 계속 독려하고요. 지시를 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거나 어떤 부적절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상 그런 부당한 행위가 아니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사례 한번 볼까요?
입사 10년 차의 영업소 매니저 김 씨는 입사 동기 중에 유일하게 아직 영어소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거예요. 다음 인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요, 이번 근무 평정에서 A등급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평점자인 본부장은요, 김 씨의 근무 성적을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B등급으로 통보를 한 거죠. 김 씨의 소장도 본부장 평가에서 B등급으로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아 영업소 실적이 다른 지점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로 보이지만 승진을 앞둔 자신에 대해 상사의 배려를 기대했던 김 씨는 B등급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실적이 좀 안 좋지만 B등급이 나오니까 저 상사분이 지금 내가 승진하는 것이 싫은 게 아닐까? 나를 고의로 괴롭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이제 진정을 제기했던 케이스였는데요. 보시면 행위자는 본부장, 피해자는 영업소 매니저이고요. 행위 장소는 사업장 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요건 중에서 직장 내에 이제 우위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분이 근무 평정 권한 있는 본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거죠. 그건 맞아요. 2번, 업무상 적정 범위 넘었는지 여부. 영업소의 실적 부진에 대해서 영업소 관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그렇기 때문에 영업소장하고 이제 매니저에 대해서 최우수 등급의 하위인 B등급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상당하지 않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근거가 있었다는 거, 이 B등급으로 평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근무 평정 결과로 인해서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어서 정신적으로 괴로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1번하고 3번 요건은 충족이 됐지만 2번 요건 충족이 안 된 거죠. 종합적 판단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업소의 실적 부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이유로 영업소의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 근무 평정에서 상위 등급 이하의 평정을 부여한 것은 평정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의 범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 우수자에 대한 평가 저하 등 불합리한 평가나 의도적인 괴롭힘으로 인해서 어떤 정말 문제가 발생했다. 이 행위가 너무 나쁘다라는 사실관계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승진 누락에 대한 괴로운 심정은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네. 이거 본부장님 잘못하셨네 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뭔가 요건이 다 갖춰야만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이 되니까 인정된 케이스하고 인정되지 않은 케이스를 잘 보시면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살펴봤어요.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생각해도 진짜 어른들이 저러는 거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이 막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여나 이제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알려주시면 돼요. 이거 진정 제기하면 된다더라. 그리고 이제 딱 봤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요건이 아니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만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